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할 때에 테스트 셋을 쓰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테스트 셋의 용도는요, 훈련이 모두 끝난, 그리고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찾은 머신러닝 모델이 앞으로 이런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화 성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류 같으면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맞출 거냐, 회귀 같으면 얼마의 결정 개수로 예측을 할 거냐. 음. 그런 튜닝이 완전히 끝난 머신러닝 모델이 이런 정도의 점수를 줄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테스트 셋이에요. 절대로 테스트 셋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테스트 셋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모델은 정확도가 90%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런 용도로만. 그러면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훈련과 검증 사이에 과대적 값도 줄여야 되고, 테스트 셋의 점수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다시 훈련 셋을 훈련 셋을 훈련과 검증으로 다시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데이터가 훈련 셋, 검증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샘플의 개수가 아주 많을 때에는,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전체 세트가 1000개가 있었으면 8대 2로 나눈다라고 하면 800개와 200개로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800개를 다시 8대 2로 나눈다고 한다면 88, 64, 640개, 그 다음에 160개, 이런 정도로 나눠지겠죠. 어, 그래서 실제로 1000개 중에서 훈련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640개밖에 안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0.2%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 아니면 뭐 좀 테스트를 줄일 수도 있겠죠. 테스트를 어, 8대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좀 줄여가지고 9대 1 정도로 뭐 훈련 셋을 900개, 테스트 셋을 100개로 나누면 이제 요 안에서는 뭐 8대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요 안에서는 8, 9, 720개, 그다음에 180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900개가 되겠죠. 예. 뭐 이렇게 좀 비율을 좀 달리해서 테스트 셋과 검증 셋의 비율을 좀 달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 훈련 세트를 가능하면 많이 가져가도록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데이터 자체가 원체 작아버리면 작아지고 작아지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교차 검증은요, 훈련셋이 있으면 훈련셋을요, 훈련셋을 뭐 예를 들면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건 훈련셋이에요. 테스트 셋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훈련셋입니다. 여기에 있는 훈련셋. 음? 훈련셋을 훈련셋을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 2개를 훈련을 시켜요. 요거 2개를 이 훈련셋으로 써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검증셋이 되는 거예요. 검증셋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보다 더 적어졌죠? 8대 2가 아니라 이건 2대 1로 나눠버렸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해요. 한 번 더 반복할 때에는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를 이번에는 여기를 검증셋으로 쓰고요. 나머지 2개를 훈련셋으로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두 개를 테스트셋으로 훈련셋으로 사용을 해요. 어. 그러면 훈련도 세 번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훈련을 세 번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모든 훈련셋의 모든 데이터를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여기 훈련할 때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로, 여기서는 여기에서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로, 여기서는 여기에서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로 그 검증셋의 예측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차 검증. 생각은 되게 단순하죠. 어, 훈련 세트를 몇 개로 나눠서 여기서 검증을 해보고, 여기서 검증을 해보고, 여기서 검증을 해보자. 그러니까 교차로 검증을 해보자. 그게 교차 검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훈련할 때 쓰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전체 훈련셋을 사용하는 효과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사용하는 검증셋도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훈련셋을 뭐 3대1로 나누겠다, 2대1로 나누겠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훈련 검증,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셋을 세개로 나누는 거를 threefold, 세 번 접었다. 훈련셋을 세 번 접었다라고 해서 threefold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5개로 나누게 되면 fivefold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접었다. 훈련셋을 5번 접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훈련셋을 하나, 둘, 셋, 넷, 5번. 5번 접은 거죠. 5번 접어서 처음에는 요거를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 4개를 훈련할 때 쓰고 두 번째는 얘를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 4개를 훈련할 때 쓰고 세 번째는 여기를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를 훈련할 때 쓰고 이러면 5번 훈련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훈련셋을 5개로 나눴다라고 5번 접혔다라고 해서 fivefold 교차 검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내용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차 검증을 직접 그 코드로 구현할 건 아니고요. 교차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영어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이게 크로스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교차로 밸리데이션 검증한다 그런 뜻이고요. 교차 검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임포트를 안 한 게 있어요. 안 했죠? 우리 안 했죠, 아마? 네. 트레인 테스트, 디시전 트리,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만 했으니까. 교차 검증을 하실 때에는요, 사이키런의 모델 셀렉션의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함수예요, 함수. 그 다음에 크로스 밸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함수가 더 있었죠. 크로스 val predict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만 보면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우선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말 그대로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뭐 3번 반복적으로 검증을 할 건지 5번 반복적으로 검증을 할 건지 이런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라는 뜻이고 크로스 밸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 교차 검증에서 얻어진 점수를 계산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크로스 밸 프리딕트는 예측해주는 함수. 그러니까 교차 검증으로 만들어진 모델로 예측했을 때 예측값이 뭐가 나온다.
이거를 주는 게 크로스벨 프리딕트. 우리는 점수까지만 관심이 있어서 스코어까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아까 우리가 훈련, 테스트 나눴던 것 중 훈련, 검증, 테스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검증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차 검증이 알아서 검증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실 거냐면 얘만 있으면 돼요. 얘랑 네, 일단 쉐입을 먼저 볼까요? 얘랑 그다음에 Y 트레인, Y 트레인 풀. 음. 여기도 쉐입만 볼게요. 쉐입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체 훈련 셋을 몇 개로 나눠서 자기가 알아서 검증을 교대로 반복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 셋을 따로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나눌 때 이렇게 나눴잖아요. 전체 셋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겠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을 직접 할 때에는 다시 훈련 세트를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검증을 나누는 게 필요 없어지는 게 그게 교차 검증이에요. 얘를 가지고 하면 돼요. 얘를 가지고. 이해되셨죠?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쉐입만 저희가 살펴본 거고요. 교차 검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예측기,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셔야 돼요.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겠죠. 그죠?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가 있겠지만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리를 나눠주는 기준은 진위 계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아까 맥스뎁스 있었죠? 맥스뎁스 아까 6이 적당한 것 같아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그죠? 5나 6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었었잖아요. 자, 위쪽에서. 요게 맥스뎁스 그렸던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맥스뎁스를 그렸던 거고, 훈련 세트의 점수가 제일 좋은 거는 약간의 과소적합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뎁스가 5일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출력해 본 거는 뎁스가 6일 때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죠? 어. 이거보다 조금 낮은 거를 선택을 했죠. 어. 근데 만약에 점수로만 치면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얘가. 그죠? 음. 이왕 비교를 여기서 했으니까, 맥스뎁스 6, 맥스뎁스 6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맥스뎁스 6을 보시면 훈련에서 87%, 검증에서 86%가 나왔어요. 요 부분 나중에 찾아가서 볼게요. 자, 예측키를 만들 때 맥스뎁스를 6으로 만들어 볼게요. 6으로. 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5 폴드 교차 검증을 할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체 훈련 셋을 5개로 나눠서 어, 전체 훈련 셋을 5개로 나눠서 그중 한 개를 뭘로? 한 개를 검증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머지 4개는 훈련할 때 사용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5번 반복한다예요. 이런 과정을. 이게 5폴드 교차 검증이고요. 교차 검증을 하시면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자, 여기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규먼트 이름이 에스티메이터, 예측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사이클 런에서 대문자 X로 되어 있으면 대문자 X는 뭘 의미해요? 훈련 세트,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훈련, 전체 훈련 셋.
전체 훈련 셋 이렇게 줄 거고요. Y는 뭘 주면 될까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타겟을 주시면 돼요. 훈련 레이블 전체 요거를 주시면 돼요. 전체를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측기가 있고 모델이 있고 훈련 세트가 있으니까 자, 다른 것들을 더 볼게요. 다른 것들을 보시면 그룹, 스코어링, CV. CV가 뭐의 약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트인데 요거 문서를 직접 찾을게요. 음. 여기에서 여기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여기 모델 셀렉션 크로스 밸리데이트죠. 에스티메이터 예측기를 주면 된다라고 돼 있고 예측기는 반드시 fit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훈련 데이터. 훈련 데이터는 반드시 2차원 배열이어야 돼요. 2차원 배열인데 샘플 개수, 특성 개수. Y는 1차원 배열이어야 됩니다. 1차원 배열, 샘플 개수만큼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룹은 넘어가고요. CV 볼게요. CV는 정수값 주면 된대요. 정수값을 주면 되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몇 개로 나눌 거냐라는 뜻이에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나누는 기준 이렇게 됐어요. 나누는 기준. 디폴트 값은 넌인데 디폴트 값 넌일 때는 무슨 밸리데이션을 이용한다? fivefold 밸리데이션을 이용한다예요. 그러니까 5개로 나눈다는 얘기는 테스트를 20%를 쓴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80%를 쓴다는 얘기고 8대 2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8대 2.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었던 게 8대 2로 나눴죠. 그래서 그죠?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3폴드, 5폴드, 뭐 아니면 7폴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검증을 10%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 폴드로 하면 될까요? 훈련은 90% 하고 검증은 10%로 하겠다 그러면 10폴드. 그죠?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개만 검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C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몇 개를 줄 거냐를 지정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 값은 5지만 여기서 CV 하고서 5를 줄까요? 뭐 5폴드란 뜻이에요. 얘가 5폴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면 좋은 그 파라미터 중에서 그 CV 바로 밑에 njobs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njobs라고 하는 게 있는데 njobs는요, 잡들의 숫자래요. 어떤 잡들의 숫자냐면 병렬적으로 평행하게 다시 말해 병렬적으로 실행시킬 작업들의 개수래요. 그리고 기본값은 한 개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모든 프로세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CPU 요즘 그 컴퓨터 CPU 보면 병렬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CPU 몇 코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노트북 살 때 그런 거, 노트북 별로 관심 없으신가? 예. 노트북 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PU, 물론 요즘은 뭐 GPU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CPU고, CPU가 코어가 몇 개짜리냐, 뭐, 듀얼 코어냐, 쿼드 코어냐, 옥타 코어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코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음. CPU가 머리를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최소 2개라는 얘기예요. 쿼드코어는 CPU가 머리를 4개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이 4개란 뜻이고, 옥타코어는 CPU가 머리를 8개를 가지고 있어서
병렬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게 하드웨어적으로 8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커질수록 CPU 비싸지겠죠. 예, 노트북 사실 때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안 쓰겠다가 아니라 프로세서가 듀얼 코어의 기능을 다 사용하겠다. 마이너스 1. 프로세서가 쿼드 코어면 쿼드 코어의 기능을 다 사용하겠다. 그것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CPU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능을 전부 다 사용하겠다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본값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냥 병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씩만 작업을 진행하겠다요. 자, 뭐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빨라질까요? 마이너스 1을 쓰시면 속도가 빨라져요. 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어떤 함수나 메서드가 있는데 그 함수나 메서드 안에 n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은요, 항상 똑같은 의미예요. CPU를 병렬적으로 몇 개까지 이용할 거냐, 그리고 CPU의 파워를 전부 다 이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거기를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를. 그래서 여기 아무래도 병렬적인 이런 훈련을 여러 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njobs를 마이너스 1로 줄 겁니다. 마이너스 1로.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리턴. 여기 있네요. 리턴 트레인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훈련 점수를 리턴해 줄까요? 라고 되어져 있고, 훈련 점수를 리턴하지 않겠습니다가 기본값이에요. 훈련 점수를 리턴해 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죠? 훈련 점수를 리턴해 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true로 바꿔주면 우리가 점수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return estima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 estimator를 리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미고요. 이런 의미고 여기 false로 돼 있어요. false로 돼 있고요. 각각의 스플릿에서 그 훈련이 된 에스티메이터를 리턴할 거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5fold 같으면 요- 얘만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는 훈련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얘만 훈련한 예측기가 있겠죠. 그게 1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훈련 셋이지만 여기만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 여기를 훈련시킨 예측기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 예측기. 그렇게 각각의 쪼개진, 스플릿이 쪼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조각에서 훈련이 끝난 에스티메이터를 리턴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주는 게 리턴 에스티메이터고 기본값은 안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주겠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 정도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return train score 여기를 추로 이렇게 요 정도를 이용을 한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요 위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파라미터 CV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교차 검증. 교차 검증에서 몇 개로 나눌 거냐. 어, 어. N nfold 교차 검증. 몇 개로 나눌 거냐, 뭐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n jobs 요거는 동시에 어,
병렬, 동시에, 다른 말로는 병렬적으로, 병렬로 수행할 작업 개수, 작업 개수,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그 CPU의 전체 코어를, 모든 코어를 사용한다. 모든 코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게 하려면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파리미터가 아니죠. 파라미터. 리턴 트레인 스코어는 그 훈련 점수를 리턴할 것인지, 이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할게요. 네. 자, 여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죠. 다른 코드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렸죠. 한 2초 정도 걸렸어요. 그죠? 한 2초 정도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디시전 트리는 하나 있는데, 그죠? 그 디시전 트리를 몇 번 훈련시켰을까요? 5번 훈련시킨 거예요. 5번. 교차 검증이 5번이기 때문에 그 5번으로 훈련 검증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CV라고 하는 거를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냥 출력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딕셔너리입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의 리턴 값은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의 리턴 리턴 값은 딕트 객체예요. 딕트 객체인데 키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키가 4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훈련 점수를 주세요 했기 때문에 여기가 4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훈련 점수를 주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기본값인 false를 사용했으면 이렇게 3개만 나왔을 거예요. 3개만. 3개만 나왔을 거고요. 첫 번째 feedtime의 의미는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요, 훈련시킬 때 1초도 시간이 안 걸려요. 음. 근데 훈련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훈련셋, 훈련셋에 대해서 정확도 계산해 봐야 되고, 검증셋에서 그 정확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코어 타임. 음, 그 정확도를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자, 이것도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5번. 테스트 스코어라고 나왔죠? 여기서 우리 테스트 셋이 사용이 됐나요? 테스트 셋 사용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훈련 셋을 20%를 띄어냈어요. 그것만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가지고서 어, 그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했더니 몇 퍼센트? 87%. 87%. 어, 뎁스가 얼마일 때? 뎁스가 6일 때 이런 얘기. 근데 훈련 세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테스트 셋도 달라질 거고 정확도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5개로 나눈 것 중에서 다른 거를 사용하면 다른 거를 사용하면 또 다른 검증 셋에서는 86%가 나왔고 또 다른 검증 셋에서는 84%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 훈련 셋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얘를 5폴드로 나눴단 말이에요. 5개로 나눴어요. 얘를 검증으로 썼을 때, 얘를 검증으로 썼을 때는 검증 셋에서 정확도가 87%,
얘를 검증으로 썼을 때에는 86%, 얘를 검증으로 썼을 때에는 84%, 얘는 86%, 얘는 얘도 86%. 뭐에 대해서 똑같은 뎁스가 6인 똑같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도가 나온다. 그다음에 얘는 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덤으로. 훈련 세트의 점수도 같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이 덤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넘파이점 평균. 자, 그리고 CV. 자, 키값. 키값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키값 사용하실 수 있죠. 그죠? 자, 트레인 스코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는 뭐의 평균이에요? 훈련 셋들에서 정확도들이 5개가 나왔죠? 걔네들의 평균. 그게 몇 퍼센트? 88%. 그죠? 아, 이거는 각 교차 검증에서 훈련 셋 정확도의 평균이에요. 첫 번째 교차 검증에서도 정확도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교차 검증에서도 정확도가 나올 거고, 다섯 번째 교차 검증에서도 정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점수들의 평균, 그게 88%. 그 다음에, 넘파이점, 이렇게 하시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기서는 테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있으니까. 아, 테스트 스코어죠. 얘가 있으니까. 얘는 86%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각각의 교차 검증에서 검증 셋이 맞겠죠. 검증 셋들의 정확도들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한번 볼게요. 적어줄까요? 제가 기억력이 3초라. 훈련셋은 88점, 반올림하면 88.2. 그죠? 요거 88.2. 자, 여기는 반올림하면 86.2.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 적어뒀고요. 적어뒀고, 아까 우리 맥스 뎁스 요거 한 거 있었죠? 뎁스를 바꿔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했었던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87%, 86%. 자, 이 점수가 언제일 때예요? 맥스 뎁스가 6일 때 훈련셋 정확도 87.7%, 검증셋 86.8%. 그죠? 자, 여기서 훈련시킬 때 여기서의 훈련은 뭐 가지고 있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체 훈련셋이 있었죠? 8대 2로 나눠버렸죠? 여기만 테스트로 사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8대 2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를 훈련 세트, 여기를 검증 세트,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된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밸리데이션 요거 한 번만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그쵸? 그때 87%가 나오고, 훈련셋에서는 87%가 나오고, 검증셋에서 86%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이만큼의 훈련셋이 있었는데, 이만큼의 훈련셋을, 그죠? 어, 똑같이 20%를 띄어낸 거는 맞아요. 그죠? 똑같이 20%를 띄어낸 건 맞지만, 여기서 훈련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 얘를 띄어내고 또 훈련시키고 걔네들의 각각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죠? 얘보다 살짝 좋아요. 보통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보통은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훈련, 검증, 그리고 테스트.
에서 사용하는 훈련셋 그것보다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좋은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훈련을 여러 번 하고, 그죠? 그걸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교차 검증을 이용하죠. 교차 검증을.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좋으냐라고 할 때 교차 검증에서 가장 좋은 테스트 셋의 점수가 가장 좋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수를 요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러니까 교차 검증에서 교차 검증 그 교차 검증 훈련, 훈련셋 점수 평균이라고 할게요. 훈련셋 점수 평균은, 어, 일반적인 훈련셋 점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 여기서 일반적인 훈련셋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눴을 때의 훈련셋이에요. 어, 교차 검증에서는 여러 번 교차로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점수들의 평균이 나올 거고요. 점수들의 평균이 나올 거고, 일반적으로 한 번만 훈련해서 나온 그 점수보다는 약간 좋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거나 약간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직접 평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 크로스,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 사용하시는 방법은 크로스 밸리데이션하고 사- 거의 비슷해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에스티메이터 주죠, X 주죠, Y 주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몇 폴드를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있죠? 잡스 있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에스티메이터에는 CLF는 뭘 썼냐면 우리가 여기서 6개짜리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죠? 6개짜리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그 X는 X 트레인 풀.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 풀. CV는 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 잡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랜덤 스테이트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숫자 한번 볼까요? 숫자 보시면 5개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네. 0.870, 0.870. 그죠? 그 다음에 0.866, 0.866, 0.848, 0.848, 0.864, 0.864, 0.860, 0.860.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주는 거냐면, 그, N 폴드 교차 검증에서 각, 각각의 검증 셋, 검증 셋에서의 그 점수, 여기서는 정확도죠. 정확도들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고
그 중간 단계들을 우리가 다 알아내고 싶다. 알아내고 싶다. 뭐, 테스트 스코어도 알아내고 싶고, 트레인 스코어도 알아내고 싶다. 뭐,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정말 훈련시키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점수만 딱 보고 싶다. 그러면, 크로스 밸 스코어만 딱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교차 검증을, 아, 얘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얘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우리가 직접 그 훈련과 검증을 직접 나누지 말고 얘를 가지고서 그 얘가 알아서 훈련과 검증을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테스트 5번 테스트를 해서 평균적으로 그 값을 줘라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점수는 그 크로스 밸 스코어나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테스트 스코어를 찾아가지고요. 테스트 스코 트레인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같이 보고 싶으시면 얘를 이용하셔야 돼요. 테스트 스코어만 보고 싶으시면 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폴드냐에 따라서 점수가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그 점수들을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데 이용하시면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요 교차 검증을 가지고서 그 밸리데이션을 한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게요.